안녕하십니까. 마이바씨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주식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에 익숙해지기 위해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대한약품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사업보고서를 하나씩 읽는데요. 오늘은 명절 연휴 기간이라 따로 PPT 정리를 안 하고 바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대한약품의 재무제표입니다. 저는 먼저 손익계산서부터 읽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회사의 손익, 즉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반기. 매출 총이익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도 이렇게 증가했어요. 증가했고, 그 다음에 기본 주당 순이익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이게 주당 순이익이 의외로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그래서 회사에 지금 오늘은 따로 PPT로 안 하기 때문에 네이버를 이용해서 좀 하겠습니다. 퍼가 지금 11.21인데 제가 봤을 때는 PBR이 2.4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10배까지도 떨어질 것 같아요. 올해. 그리고 지금 이익 매출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2015년도, 2016년도, 17년도, 2018년 반기도 벌써 이렇게 많이 증가했잖아요. 전년 반기에 비해서.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예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보면 지금 15%대에서 20%대까지 지금 증가했어요. 지금 20, 반기치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24%더라고요. 24%. 그러니까 상당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순이익률도 증가하고 있고. 자, 이 회사는 지금 자, 매출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은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잖아요. 매출액이. 이 매출액은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량. 그래서 이제 한번 이 가격이 증가하는지 아니면 수량이 증가하는지 한번 우리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할 때. 확인을 하셔야 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려면 뭐 이게 이쪽이 줄어든다든지 원가가 그 다음에 이게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려면.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한번 검토를 하실 거예요. 하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예요. 즉 뭐냐면 대변은 회사의 자본 조달, 차변은 조달된 자본으로 자산이 어떻게 운용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정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손익계산서만 보면 안정적이잖아요.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현금도 많이 늘었죠. 현금이 아주 좋아요. 그다음 매출 채권도 특별하게 지금 회수가 됐어요. 지금 좀 줄었으니까. 그리고 재고자산도 매출이 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뭐 비슷하게 늘었고 이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 단기 금융자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기타 유동자산도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뭐 특별히 변동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유형자산이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이건 체킹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설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설비 투자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영어권 이외의 무형자산은 보니까 적잖아요. 규모가. 이 부분은 아마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비용 처리. 그래서 무형자산 규모가 적다는 것은 연구개발비가 비용 처리가 돼서 무형자산 규모가 좀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리스크는 좀 줄다. 무형자산으로 인한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매각 예정 자산이라는 게 나중에 팔 자산이라는 거예요. 팔 자산. 지금 이만큼이. 지금 회사에서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중에서 이만큼을 팔아요. 팔고도 막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좀 많이 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좀 많이 한 것 같다.
라는 그 재무제표만 보고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채무도 뭐 특별한 게 없죠. 여기서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 유동 반품 충당 부채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이 부분 한번 다음에 좀 거론을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계정 과목 중에서 좀 특이한 것들 한 번씩 거론을 할게요.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늘었어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도 늘었어요. 자, 이거 설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늘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설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해야 되니까 자금을 유상증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상증자 하는 것보다는 차입하는 게 이 회사는 더 유리할 거예요. 이거 ROE에도 유리하고 성장에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하면 이게 또 이것도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 무차입 뭐 이자율이라든지 그런 부분 비교해보고 이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차입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자, 그리고 좀 차입금 비율이 있어줘야 나중에 법인세 그 절감 효과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있어줘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매각 예정 자산으로 나중에 매각 예정 자산으로 여기서 증가한 부분 있잖아요. 한 이게 770억 정도 증가했죠. 70억. 근데 120억 하잖아요. 그럼 단기치는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거 70억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갚을 수 있고 아니면 이거 전체도 갚을 수 있다는 거. 이거 팔아서 갚을 수 있다. 단기치는 장기는 좀 놓아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는 그렇게 없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걸로 팔아서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비율 분석은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유동 비율 분석은 굳이 할 필요 없다. 이 회사는 튼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자본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현금으로만 볼게요. 현금흐름도 아주 창출력이 좋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설비 투자에도 큰 리스크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걸로 충분히 이자 비용 충당하고도 남으니까. 예, 예. 그리고 아까 매각 예정 자산으로 갚을 수 있으니까 단기치는. 그래서 리스크가 현저히 떨어진다. 투자 활동을 한 현금 흐름 중에서 유형 자산 우리가 처분한 게 지금 있죠. 처분 예정 금액은 있죠. 그다음에 취득한 게 지금 380, 거의 400억 가까이 되죠. 400억 가까이 든다는 거. 그래서 좀 많이 투자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투자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감가상각비를 통한 이제 고정비 영업이익 레버리지를 이제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차입금은 증가했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회사에 한번 그 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제약산업이에요. 약품이니까 제약산업이죠. 약품이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다른 제약 회사를 회사를 투자할 때 이게 다 이제 뭐 또 익숙해져요. 한 번씩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인터넷에 찾아보셔요. 그러면 그게 다 그 공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보면 모르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다 찾아보셔요. 한 번씩. 그러면 아 이런 거구나 하면 다른 제약회사 공부할 때 편해요.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의 현황 당사는 이제 여기 수액제, 앰플제, 그 다음에 영양수액제 이렇게 판매하고 주로 그리고 OTC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한번 용어 찾아보셔요. 이게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약품. 그래서 렌즈 세척액, 그다음에 염화나트륨액, 다용도 세척을 위한 염화나트륨액 이러한 부분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주로는 이거라는 거죠. 수액제, 앰플제, 영양수액제 이런 부분들. 2005년도에 국내 책 4,500평 이거 시설로 평가해 신규 생산 라인을 증축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이 구공장을 멸실하고 8,000평 규모의 신규 공장을 재건축을 시작해서 2014년도에 완공했고요.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회사가. 그리고 이게 자동화 창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뭐냐면 인건비를 절약하겠다는 거예요. 인건비 절약해서 원가 절감하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도에도 수액 자동화 생산 라인 이것도 원가 절감이에요. 원가 절감. 그렇죠. 원가 절감으로 인해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있었어. 계속 회사가 생산량도 증가하고 투자를 하면서
원가도 계속 증가해요. 왜냐면 이번 이제 이렇게 좀 그 스토리가 있어요. 역사가 히스토리가 회사의 히스토리. 그래서 이 회사는 보니까 한 몇 년 단위로 계속 지금 처음에는 2015년도에서 2010년도 이게 컸었는데 근데 지금은 또 이제 2년마다 이게 점점 이제 투자하는 횟수가 왜 그러냐면 매출이 성장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지금 회사가 매출 성장이 좋다는 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유율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장의 특성도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넘긴다고 해서 뭐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왜냐면 저는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좀 체킹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수익 제품이 79%, 예, 이 정도 선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가격 변동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매출 볼 때 매출이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P가 증가할 수도 있고 Q가 증가할 수도 있고 둘 다 증가해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P는 보니까 가격 변동 그대로예요. 지금 계속 변화가 없죠. 예,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즉 P는 이게 변화가 없다. 쭉 일정하다. 그러니까 떨어지지도 않아요. 가격이.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Q가 증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Q가. 생산량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매입도 마찬가지예요. 매입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원재료 가격도 변동추이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올라가면 이게 리스크가 있거든요. 변동이 심하면. 자, 거의 변동이 없어요. 지금. 리스크가 없어요. 회사에. 예, 그러니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Q만 좀 늘리면 영업이익률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좀. 또 원가 절감 그 자동 생산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생산 그 가동률 항상 보셔야 돼요. 가동률 이런 거 한번 읽어 보시고 아 이런 게 있다. 예, 이렇게 보시고 가동률이 지금 95.79%예요. 거의 뭐 공장이 지금 뭐 하나 더 좀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좀 뭐야 좀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재무제표에 투자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가동률 때문에. 자, 그래서 생산설비 현황을 보니까 토지가 감소가 됐어요. 아까 매각 예정 금액이 있었다고 했죠. 매각 예정 토지 이만큼 이제 감소 이제 예정이죠. 여기서 아마 매각 예정 토지로 아마 이게 계정 과목이 바뀌었어요. 이게 매각 예정 토지로 유형자산에서 매각 예정 토지로 부동산으로 계정 과목이 바뀌어서 감소 처리했고 그 다음에 건물에는 증가가 됐어요. 이만큼. 그리고 단기 상가액 이만큼 있고. 지금 이만큼이 지금 100만, 1000만억, 10억, 80억밖에 안 되네요. 지금 아까 우리가 좀 많이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계장치가 20억. 이 두 개 합치면 100억이거든요. 100억만큼만 지금 인식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단기 상각이 좀 이렇게 됐고. 지금 이것까지 상각을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쭉 보고. 이런 거 확인해 보세요. 여기 보면 경영상의 주요 계약이 있어요. 이 부분 중요해요. 주요 계약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 회사는 Q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Q가 P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럼 Q가 중요하다는 거죠. Q가. 그럼 Q 지금 생산량이 95%로 지금 이제 거의 뭐 그 공장이 한계가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로부터 지금 목적이 중장기 안정적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급을 통한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이 말이잖아요, 지금. 하기 위해서 토지하고 건물을 산 거예요, 알트로부터. 양수 금액이 340억. 340억이에요. 그래서 잔금이 4월 20일까지 이미 샀어요. 4월 20일까지. 20일까지 샀는데 지금 이 부분 자, 그리고 또 유형자산 처분권 아까 그 말했죠? 그 매각 예정 자산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취득했잖아요. 여기서 공장을 취득했잖아요. 근데 이 인접 공장 부지로 인해서 처분한다는 거예요. 건물 대체 취득으로 인해서 처분한다는 거예요. 이게 토지의 나대지. 공장을 지으려고 지금 사놓은 회사 땅이에요. 지금 유유죠. 어떤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해요. 이 회사 땅은 공장을 지어야 생산 활동을 하는데 이 땅을 팔고 여기 공장이 이미 지어진 걸 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파는 금액이 이게 있다는 거고 잔금 수령일이 7월 20일이라는 거예요. 7월 20일 날 매각 예정 자산이 나가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이 증가가 들어갔을 때 이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매출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성장 그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그 영업이익률도 계속 증가하고. 물론 이때 지금 예상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25에서 좀 떨어졌잖아요. 이것은 감가상각비가 아마 좀 반영을 해서 좀 떨어뜨린 것 같아요. 예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떨어지더라도 매출이 증가할 거다. 그리고 나중에는 매출이 이제 좀 추가적으로 더 증가하면 영업이익률은 자동적으로 25% 이상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 회사에 장기적으로 지금 일봉은 이렇게 뭐 보고 주봉도 이렇게 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지금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한 계속 박스권을 형성해요. 월봉을 보면 완전히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이때는 좀 그랬지만 몇 년씩 보면 꾸준히 한 10년 뭐야 10년 한 8년 9년 10년 단위로 투자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이 회사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로 막 자금이 들어가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연구개발 쭉 보시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주석을 한번 볼게요. 주석을 영제표 주석을 한번 볼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이현우 씨가 이제 20.74. 저도 이제 이 회사 지금 오늘 새벽에 사업 보고서를 처음 봤어요. 처음 보고 지금 바로 올리는 건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이분들이 특수 관계자인 것 같은데 다 성이 똑같고 하니까 뭐 부모 자식인지 이제 특수 관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래서 그러면 한 20 대주주가 한 29점 한 5%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6% 29.6% 정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 회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때는 한번 쭉 읽어보셔요. 읽어보셔야 이제 그동안 배웠던 것 중에서 좀 뭐 익숙해진 개정 과목도 있고 아직도 모르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그래야 동기부여가 돼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동영상 올릴 때 조회수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잘 안 봐요. 이런 동영상은. 근데 이런 동영상 이런 걸 보면서 모르는 게 나와야 이런 동영상도 봐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한 달도 안 했잖아요. 지금 제가 9월 6일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한 1년이건 10년이건 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상당히 통찰력도 좋아지고 회계 개정 과목을 통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들이 많이 발달돼요. 우리가 이제 장부를 작성하는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또 그런 분들 뭐 이렇게 보면 어떤 장부는 작성할지 잘 작성할지 모르지만 그 장부의 뭐 이면에 있는 그 회계 숫자를 통한 숫자 이면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잘 못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쪽으로 설령 장부는 작성하지 못할지라도 그 회계 숫자를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회계 기준서가 바뀌었잖아요. 저번에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기준서가 바뀌었을 때 바뀐 것을 이때부터 적용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차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이 금액을 이렇게 자본에다가 이렇게 이익잉여금 자본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시켜주는 거예요. 작년도 거 재무제표를 뜯어 고치지 말고 이렇게 반영을 시켜줘라. 예,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손이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조정 이렇게. 예, 왜냐면 기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명이 기준서가 바뀌었다는 설명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어차피 회계 담당자들이 이미 잘 알아서 했을 거예요. 잘 알아서 했을 거니까 굳이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 그리고 감사가 알아서 했을 거니까 이 과정들은 볼 필요 없고 우리는 아까 큰 재무제표 선에서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이제 건물이 40년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건물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 가격. 그럼 대충 감가상각이 1년에 얼마씩 되는지 4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은 감가상각을 유추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3개월이다 분기별로 한다 그러면 12분의 3으로 또 나누면 되니까 대충 감가상각비는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차량 운반구는 5년, 공구와 기구는 5년,
기계장치도 5년 동안 해요. 이것은 첫 사업연도에는 많이 하고 이렇게 정률법으로 하실 거예요. 정률법으로. 보통. 이건 정액법으로 하고 똑같이 정률법. 그렇게 대충 한번 계산해 보시고 정률법도 그러니까 5년치 나눈 다음에 그냥 약간 가중치를 줘요. 앞에다 좀 많이 하고 뒤에 적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자 무형자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구개발비가 없죠. 이게 연구개발비가 없잖아요. 이거 여기 연구개발비가 이건 내용연수거든요. 정액법. 근데 연구개발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무형자산으로 인한 리스크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비안정인 것은 내용연수가 비안정인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손상검사를 한다고 무형자산 공부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 자 쭉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보셔야 내가 모르는 그런 단어들 나왔을 때 나중에 이런 동영상 봤을 때 아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쭉 읽어보셔요. 이게 내용이 길어가지고 내리는 것도 한참 시간이 걸리네요. 자, 유형자산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당반기고 이거는 정기예요. 정기. 이거는 정기고 이거는 반기예요. 당반기. 이건 정기 말이라는 거예요. 정기. 이게 반기하고 정기하고는 알죠? 반기는 6개월이에요. 6개월. 6월. 그것도 이제 확실히 아시고. 자, 토지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번에 산 거 있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매각 예정 자산으로 이미 간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건물 지금 건물 지금 증가했고 그 다음에 누계액이 이렇게 있다는 구축물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게 과거가 더 크잖아요. 지금 샀는데 기계장치 줄어들었어요. 아마 그 공장 RT라는 회사의 공장을 사실 때 그 기계장치를 우리 회사에서 못 쓰는 기계장치면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새로운 기계장치를 아직 들여놓지 안 들여놨을, 아직 들여놓지 않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셔요. 뭐, 투자하실 분들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이해를 하셔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항상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는 이런 식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그 다음에 매출원가로 그러니까 유형자산 감가상각비가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해줬잖아요. 왜냐하면 유형자산 감가상각비가 왜 판매비로도 가고 매출원가로 가냐면 사무실 있잖아요. 사무실 용도로 쓰는 만약 공장이 있다. 그럼 일부를 사무실 용도로 써요. 그럼 이 사무실 용도의 면적을 구해서 이 전체 감가상각비에서 이쪽을 이제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사무실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공장으로 쓰기 때문에 제조 원가로 가고. 예.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별거 없고. 단지 이게 고정비는, 고정비라는 거. 고정비가 상당히 나온다는 거. 예. 그 정도 선에서 알고 계시고, 산업재산 회원권이 있고, 회원권은 비한정, 내용연수가. 그래서 손상검사만 하고, 상각은 안 한다는 거. 영업권도 마찬가지죠. 영업권도 비한정 그래서 상각은 하지 않고 손상 검사만 한다는 거 저번에 배웠어요. 무형자산에서 무형자산 변동 내역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 상각비도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판매비와 관리비로만 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경상개발비가 이렇게 해마다 비용으로 떨어요. 만약 이게 해마다 자산으로 했으면 이게 많이 누적이 됐을 거예요. 해마다 한 2억 정도 되니까 10년만 해서 벌써 20억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자산이. 자산 비율. 물론 상각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뭐이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됐을 거란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 그 매각 예정 자산 이만큼 토지를 팔 거예요. 이만큼 뭐 차입금 갚겠죠. 나중에 단기 차입금을. 그러니까 리스크는 없다는 거. 그리고 팔 때 2018년 7월 3분기에 파는 3분기에 파는데 3분기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1억 정도가. 그래서 처분 이익은 이게 기타 이익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1억만큼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이렇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그렇게 뭐 문제가 안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한번 판매비와 관리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비용의 성격별 분류 항상 그건 보시라고 했죠, 제가. 그 보시라고 했어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 안 중요한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명절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중요한 부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충당부채도 한번 저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좀 넘어갈게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 있어요. 자, 급여가 있어요, 급여. 급여가 제일 비중이 높고, 퇴직급여랑 이게 다 급여죠. 높고, 다른 것들은 쭉 보셔요. 특별하게 변동이 큰 것들만 보시면 돼요. 없어요. 이렇게 이 회사는 변동이 막 변동성이 크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경상개발비 비용 처리했다는 거, 무형자산이 적기 때문에 삼각비도 적게 나온다는 거, 감가상각비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급여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매비와 관리비로도 가지만 이 제조원가로도 간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장은 감가상각비가 더 크겠죠. 생산직 직원들은 급여는 또 제조원가로 간다는 거. 그래서 급여 비율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원가 명세서가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셔가지고 이 보면 이게 원재료란 말이죠. 변동비, 그 다음에 급여,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지금 이걸 보니까 이것만 보도 지금 다른 거는 이제 변동비 성격이 다 변동비 성격이죠. 그러면 한 35% 정도 되잖아요. 딱 눈으로 봐도 35%. 그렇죠? 35% 정도. 35% 정도 지금 고정비가 35% 정도 되고 이번에 이제 그 공장 뭐야 하고 이제 뭐 기계장치도 더 들여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좀 추가적으로 되면 3분기에 영업 이익률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나중에 이제 4분기, 5분기부터 매출이 계속 증가가 되면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영업 이익률 증가 속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매출액 증가율보다. 그러면 영업 이익률도 좀 커지고 그다음에 이 공장 상공장에 자동화 설비를 또 설치하면 원가 절감도 또 일어나고 원가 절감도 그러면 영업 이익률도 커지고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는 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현금 흐름표 아주 좋다고 했잖아요. 현금. 예, 그런 부분도 현금 흐름표에서도 감가상각비라든지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재고자산 폐기손실 해마다 비슷한 비율로 하잖아요. 지금 폐기손실을 비슷하게 이 회사는 재고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회사들은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폐기 손실을 안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폐기 손실을 안 하는 회사들이.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은 이때까지는 주가가 오르다가 몰아서 한 날은 쭉 떨어져 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익이 갑자기 줄어들어 버리니까 변동성도 심하고 이것은 뭐 그 뭐야 대주주나 어쩜 회사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최대 주주들이 어떻게 보면 뭐 차명으로 사놓고 그다음에 이때 떨어서 쭉 팔고 그다음에 여기서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또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그런 게 없다는 거. 항상 비슷하게 재고자산 폐기 손실을 떨고 재고 관리를 한다는 거. 재고 관리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이자의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 법인세 절감 효과가. 예, 그래서 이 법인세 비용도 아마 좀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원약품은 매출이 아주 견조해요.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의 키포인트 보시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아주 좋아요.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이것도 키포인트로 보시고. 그래서 지금 P는 유지가 돼요, 가격이. Q가 이게 가격이 유지되는 게 어떤 법규상의 문제인지 그건 한번 보셔요. 아니면 어떤 시장이 정말 이 회사의 어떤 가격을 다운시키지 못할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건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셔요. Q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Q는. 지금 그래서 세 번째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 그 공장을 산 거 있잖아요. 공장을 산 거, 이 부분이 언제부터 가동이 되는지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이 가동이 되면 이게 Q가 더 증가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게 수액제가 아까 보면 이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수액제가 이 좀 단일 어떻게 좀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지 왜냐면 여기에 대한 이게 좀 뭔가 어떤 정부 정책에 정책에 의해서 뭐 약가 인하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피가 줄어들 그러한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그 정도 선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하시면 이게 보니까 동종 업체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 좀 그 단일 상품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좀 리스크 차원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